안녕하세요. 형법 총론 기출문제 풀이 영상 제1강입니다.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학습할 내용은 형법의 적용 범위니까 시간적 적용 범위, 장소적 적용 범위, 또 인적 적용 범위 이런 문제입니다. 자, 기출문제 해당되는 문제는 2024년도 경찰 특공대 문제입니다.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래 돼 있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래 돼 있죠. 그러니까 판례 문제라는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1, 2, 3, 4 4개의 지문이 있는데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계속범의 경우라고 돼 있고, 그리고 종료되는 시점 뭐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시간적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번 보니까 필리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형법 7조 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형법 7조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외국에서 형의 산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3번 보니까 중국인 얘기가 나오고,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영사관 이러고, 그리고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러니까 이거는 장소적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역시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의 카지노 역시 장소적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련 법률은 형법 제1조입니다. 제1항을 보니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시법주의,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시간적 적용 범위에 관한 그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조 2항을 보니까 법률이 변경됐대요. 변경돼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형이 국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조 2항은 예외적으로 신법을 따르게 되는 예외를 이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살인이라는 행위를 했습니다. 행위를 해서 이 한참 지나서 이 사람이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겠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법이, 이 살인죄를 처벌하는 법이 변경이 없다면 그냥 행위시에 있는 법을 그대로 재판시에 재판을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중간에 법이 바뀌었단 말이죠.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 1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변경됐을 때, 법률이 변경됐을 때, 자, 행위시에는 A법이었어요. 그리고 재판시에는 B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조 1항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행위시법, 이 재판을 할 때, 이 사람을 잡아서 재판을 할 때, 행위시법인 A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데 이 A법에서 B법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예를 든다면 간통이라는 행위가 이게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됐습니다. 또는 A법에는 5년 이하였던 것이 B법에는 2년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형이 가벼워졌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 재판시법인 B법을 적용해라. 왜냐하면 피의자에게 유리하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1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항이죠. 1번 문항에 보니까 계속범의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계속범은 행위가 계속되는 긴 시간이 있는 거죠. 이럴 때 종료되는 시점에서 법률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근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이라는 데다가, 부칙은 뭐냐 하면 이제 법을 만들 때 그 뒤쪽에 맨 마지막 쯤에 부칙이라는 걸 두고
그 시행에 관한 시기를 이제 정하는 그런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 부칙에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그러니까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런 이제 그 구절이 따로 돼 있단 말이죠. 이걸 뭐라 하냐면 이제 경과 규정이라 하는데, 이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뿐만 아니라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 굉장히 긴 문장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판례, 아까 그 문장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우리 판례를 가지고 좀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석범의 경우, 자,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냐. 자, 아까 문장하고 똑같죠? 그리고 판례에 있는 그 문장을 가지고 대부분 다 시험에 내면서 문장을 일부 수정하고 또 바꾸고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겁니다. 법률이 개정되면서부터 그 부칙에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의해서는 종전의 규정해야 한다라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1번 지문은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일반적으로 경과 규정이 없는 개속범, 이 개속범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어떤 범죄냐면 이 강금죄, 뭐 약치윤죄, 그 다음에 이제 범인은닉죄, 이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A법에서 법이 바뀌어서 B법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경과 규정이 없다. 그러면 이 재판 시에 A법에서 이제 B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행위는 재판 시에 보면 하나의 이제 행위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범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은 어떤 특정 시점이겠죠. 그러면 이 B법, 바뀐 법을 이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범의 경우에. 자, 그런데 경과 규정이 있는 계속범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 판례에 의하면, 자, 이 계속범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이 재판 시에 어떤 A법이나 B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아까 계속범의 경우에 원칙은 마지막 최종 종료되는 종료 시점에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판례에 의하면 경과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 변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의 어떤 행위의 범죄, 그리고 뒤에 있는 행위의 범죄를 잘라서 별도의 죄로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금죄 같다면, 예를 들어 강금을 하고 있는 도중에 여기가 예를 들어 뭐 5월 1일 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누군가를 가둬서 뭐 3월 1일부터 그 다음에 뭐 한 7월 1일까지 계속 가둬두다가 7월 1일 날 석방시켰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원래 한다면 7월 1일 날 있는 그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겠지만, 이 경우에 경과 규정이 있다면 앞에 있는 죄, 강금죄, 뒤에 있는 강금죄를 두 개를 분리해서 별도의 죄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판례의 내용입니다. 자,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살인죄를 범하였다가 무죄 취지의 재판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에서 다시 기소돼서 이제 제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된 경우, 필리핀에서 미결 상태로 구금된 5년여의 기간에 대하여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7조가 적용될 수 없다. 자, 이것도 처음 보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많이 풀어본 분들, 그리고 형법 공부를 어느 정도 한 분들은 이게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우선 7조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경우에 7조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이 사람은 아까 살인죄로 5년을 살았는데 살인죄로 잡혀서 5년을 살았는데 이것이 미결구검이었습니다. 미결구검. 자, 막탄섬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필리핀 경찰에 잡혀서 이 사람이 이제 5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무죄로 석방을 받았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자, 근데 나중에 한국에 와서 잡혔어요. 그러니까 실토를 했습니다. 한국 경찰에. 자신은 처음에 필리핀에서 이와 같이 준처벌이죠. 처벌을 받았으면 별 탈이 없이 한국에서는 처벌 안 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한국 경찰에 자신 있게 이제 실토를 했는데 또 잡혔죠. 그래서 이제 재판까지 온 사안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살인죄로 이렇게 형을 받게 됐는데 이럴 때 그러면 필리핀에서 살았던 이 5년을 이 형에다가 산입을 시켜주면 예를 들어 판사가 7년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면 2년만 살면 돼요. 2년만 살면 되는데 이 경우에 산입을 안 시킨다면 7년을 그대로 다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산입한답니다. 반드시 산입해야 돼요. 근데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죠. 형이 집행된 사람이죠. 자, 이 경우에 이 사람은 무죄로 풀려났죠. 5년 동안 그냥 이 재판 전 처분, 재판 전 구검이지 않습니까? 미결구검.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구치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미결구검 5년을 여기 넣어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죠. 자, 최종적으로 우리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 되었더라도 이를 유죄 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결구금이죠. 미결구금은 아까 7조를 돌아가서 보면 집행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집행된 사람. 그러니까 형이 집행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미결구금은 집행되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미결구금된 그 기간은 형이 집행된 우리 그 7조 그 원문 그대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산입을 안 시켜준다. 그래서 이분은 막탄섬에 이제 살인을 하신 분은 필리핀에서도 구금 생활을 하고 5년 동안 한국에서도 살인죄로 또 플러스해서 그만큼 더 구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중국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위조를 했답니다. 그러면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걸 봐야 되겠죠. 우리 그 형법에 장소적 적용 범위와 관해서 좀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은 우리 법원이 재판한다는 것이고요. 이걸 속지주의라 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 외국에 여행을 갔을 때 외국에서 범죄를 범하게 되면 속인주의에 의해서 우리 법을 또 위반을 하게 된다면 역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속지주의 원칙, 속인주의 예외적으로 처벌, 이게 이제 대한민국 그 형법에 관한 장소적 적용 범위의 대원칙인데, 자, 5조와 6조는 뭐냐면 이제 보호주의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의 국외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뭐 독일에서 범죄를 범했다든지, 뭐 일본 사람이 미국에서 범죄를 범했다든지,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 5조와 6조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나라가 뭐 피해를 당했다든지,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럴 때 처벌해야 되겠죠. 그래서 5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외범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란, 외환, 국기, 통화, 그다음에 유가증권, 우표인지, 공문서에 관한 죄, 공인장에 관한 죄는 무조건 우리 그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처벌하겠다는 것을 5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더해서 아까는 죄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해서 6조는 플러스해서 이런 것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가고 또 국민, 그러니까 국가가 피해자이거나 국민이 피해자인 이런 범죄에도 우리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이 판례에서 얘기하는 우리 3번 지문에서 얘기하는 사항이 이것인데, 북경에서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대한민국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가 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명백하다 이랬죠. 그래서 사문서 위조,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여권 발급 신청서 있죠. 여권 발급 신청서는 사문서죠. 사문서인데 이걸 위조를 했답니다. 사문서 위조의 경우에는 우리 형법의 체계에 보면 사회적 법익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사회적 법익이고, 그리고 이 사회의 신용에 관한 죄죠. 그래서 문서의 신용, 이런 것을 이제 보호하는 죄지, 이것이 국민이 피해자인 것이 아니고요. 사회가 피해자죠. 말하자면 또 국가가 피해자인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영사관 안에서 중국인이 이 사문서를 위조하더라도 우리 법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은 외국 카지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도박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는데 속인주의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3조에 보면 내국인의 국외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뭐 홍콩을 갈 수도 있고 독일로 갈 수도 있고 영국으로 갈 수도 있고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그 나라에 가서 한국법을 위반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속인주의와 관련된 것인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 우리 국적의 사람에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은 외국 카지노, 그러니까 필리핀 같으면 이제 필리핀의 카지노는 필리핀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법의 적용을 받아, 그건 도박죄가 되니까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다 살펴봤는데 답은 이거죠. 1번. 그래서 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와 그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적 적용 범위, 장소적 적용 범위, 이제 형법을 공부하는 처음 시발점인데요. 자,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함이 원칙이다.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국법보다 가벼워지면 신법에 따른다. 자, 1조 2항이죠. 영토 내에서 범한 모든 사람에게 우리 형법이 적용되며 영토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 그러니까 속인주의 원칙이죠. 속인주의에 의해서 영토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외국인의 국외범의 경우에는 보호주의 그리고 세계주의에 따라 처벌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것은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1강 마치겠습니다.